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드디어 파란만장했던 초안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방과 항우 두 영웅의 천하쟁패기, 승자는 유방입니다. 자, 이렇게 10여 년의 세력 다툼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고전으로 꼽히는 초안지가 막을 내리게 됐고 최종 정리 시간이 됐습니다. 자, 항우와 유방의 엇갈리는 기록의 총정리편인데요. 항우와 유방의 성격, 둘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부분을 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글공부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군대를 움직이는 병법에만 관심을 지녔는데 그것도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를 않았죠. 그런 점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 신한대학살이라든가 각종 정치적인 무리수 부분들을 벌이게 되는 게 아마 이런 스타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자기 집안 자체가 비록 몰락하긴 했지만 귀족 집안으로 살면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배경이 좀 됐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진나라 장군 왕전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마 어릴 때부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 약점이 있죠. 남에게 뭘 이제 정치적으로 베푸는 거, 또 인심을 이렇게 그래서 얻는 거,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한 겁니다. 감정에 굉장히 쉽게 굴복하는, 뭐가 벌어지면 화를 엄청 내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존심 엄청나게 내세우고 과시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과 돌파력이 굉장히 강점인데 상장군이었던 송이를 죽이고 나서 정변을 일으킬 때 보면 괜찮은 그런 판단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유방은 젊은 시절에 이제 건달이었잖아요. 건달이면서 이제 정장이라고 하는 물류 사업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상업을 이렇게 다뤄본 인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요. 딜을 할 줄 아는 거죠. 거래를 할 줄 알고 남을 이용할 줄도 압니다. 상대방이 뭘 요구하느냐 하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파악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계산이 항우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굽히는 일이 되게 쉬워요. 자신을 따라오는 이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더 쉽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약점이 없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신분이 높지 않은 데서 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컴플렉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권력을 남에게 쪼개주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스타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이거 이용은 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를 보여주는 부분,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해화전투에서도 특별히 그걸 보여주는데 강동지역으로 피신해서 왕이 돼서 제기를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자기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그걸 이기질 못하고 안 가잖아요. 물론 본인이 창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방 같으면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안 가죠. 왜? 자기의 감정상, 자존심상 절대로 그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항우뿐만 아니라 유방도 때로는 화도 엄청 내고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참모들이 말리면 듣거든요. 빨리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뭐 발을 밟는다든가 그러면 아차 내가 잘못했지, 또는 이러이러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줄 안다고요.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승부의 차이를 낳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스타일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1대1로 붙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만 항우의 경우에서는 자신이 직접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마 이렇게 된 것은 자기 능력, 전투 능력에 대한 과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주변 장수들의 능력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 장수들의 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전투를 하고 다니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전투했을 때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소 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동분서주, 이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된 배경에는 거럭대전을 한번 치렀잖아요. 본인도 내 전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는 돼. 나를 능가할 사람은 없어. 내가 전쟁의 신이야. 자, 항우와 유방 리더십 부분에서 글쎄요, 아무래도 극과 극이라기보다도 자신이 직접 전투지를 좋아하는, 그리고 앞장서서 하는 항우에 비해서는 유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들을 주로 동원해서 맞붙는 스타일,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유방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우에 아끼는 사람들을 배신시켜 이용을 했거든요. 항우는 그래 본 적이 없죠. 사실 항우가 벼슬을 아껴서 이기도 하고, 항우가 아끼는 사람들을 배신시키면 이게 항우 쪽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스 그보다 훨씬 더 크죠. 항우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마 이게 유방과 항우의 리더십 부분에서 큰 부분이 아닌가. 상대방의 능력을 이용한다. 이게 유방이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리고 영웅만치 중요한 게 아마 참모들일 텐데요. 항우와 유방의 참모 순위를 매기면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방의 참모 순위로 볼 땐 1위는 소화겠죠. 물론 이런저런 전략이나 전술을 제공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유방이 최고 공로로 소화를 임명을 했겠습니까? 행정의 달인이죠. 국가 운영을 하는 틀을 마련한 사람이 소화예요. 행정으로서 이 유방이 벌인 뒷수습을 안 했다면 유방이 결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안 됐을 겁니다. 소화가 사실은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준 셈이에요. 졌을 때 보급품 보내주고 군인들 모집해 보내주고, 소화만한 참모가 없다. 실제 전쟁터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량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2위는 역시 장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방 밑에는 참모가 되게 많습니다만 항우가 문제예요. 이게 참모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저도 어떻게 하면 항우 참모들을 좀 더 끌어내서 방송에 내보내볼까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범증을 빼고는 별로 없는 게 문제입니다. 범증 같은 경우는 항우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증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그나마 장량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 부분까지는 가는데, 그거일 뿐이죠. 범증의 입장에서 보면 항우가 아마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을 안 들어. 감정적이야. 즉 기록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은 전략과 전술 부분들을 코치를 했을 텐데 듣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 항우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이긴다니까요? 이런 생각이니까. 결국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범증을 쫓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최고의 참모는 범증, 2위가 아마 경포, 그나마 조금 신임했던 인물, 영포라고 하는 이 경포 정도인데,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경포가 굉장히 그 밑에서 뒤지닥거리 일들을 많이 하고 전투 때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배신을 하잖아요. 왜 배신을 했을까요? 항우가 자기 참모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사실 항우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는 경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안자 삼국지 올스타가 붙는다면, 이런 곤란한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초안지의 확대판이 삼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국지는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다 보니 등장하는 인물이 훨씬 더 다양하고 캐릭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저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 등장하는 캐릭터의 인물들을 다 외울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숫자로 보면 초안지 인물들이
굉장히 불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유방하고 혹시 항우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삼국지가 좀 힘이 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 한 국가 정도만 아마 상대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한지 왜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마시고 저희 국방TV 이거 보시면 되는데 초한지. 자, 왜 읽어야 되냐면 중국문화 기원이 원래 추추전국 시대에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절정이 어떻게 보면 초한지에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진이라고 한 나라에서 최초의 통일 제국을 이뤘습니다. 지금 차이나 앞에 있다는 시차이, 그게 이제 진이죠. 최초의 통일을 이뤘는데 그 기간은 너무도 짧았고요. 어쨌든 이루었던 성과 부분들 자체가 거기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 왕조가 이들을 통합한 이후로 진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문화적인 것도 일부 계승을 해서 이후 중국 문화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가 다 통일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보다 확고해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모습이 뚜렷해지는 것은 역시 초한지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의 뿌리를 이해하고 중국인들의 생각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물론 춘추전국 시대의 인물들을 보셔도 되겠지만 초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한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간성,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인간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눈치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골치 아픕니다. 눈치가 있기 위해서라도 인간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실 때 이게 뭐 경쟁이 꼭 뭐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을 할 때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 초한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초한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주의해야 될 점 뭐가 많으면 좋다고요? 이거는 왜 그래요? 핵심 한자성어 다다익선, 사면초가, 금이환약, 불의 입장에서 하부침주